하지만 중국 시장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반사이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일봉상 이동평균선이 가운데로 몰려있고 그 이동평균선들이 다 지지라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세가 지금 전반적으로 차트상 바꿔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보고 있던 종목입니다. 작년에도 9월에는 조정이 있었습니다. 과연 올해 9월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성공TV의 김석사입니다. 한국 증시가 어렵고 재미없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미래 성장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오를 종목들로 2차전지, 수소차 등이 대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장중한 때 최저 3176.81포인트로 약 0.72% 정도 하락했습니다. 주변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 상승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입니다. 증시가 하락하는 이유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인데요. 이렇게 뚜렷한 이유 없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호재와 악재가 뒤섞여 있어서 증시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시를 예측하기보다는 대응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증시의 호재와 악재를 살펴보고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과연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의 증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뉴욕 증시에서 테이퍼링의 연기 이야기가 나오면서 연말까지 리스크온 랠리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스크온이란 것은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할 경우 안전자산 대신 위험도가 있는 자산으로 투자 자금이 쏠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뉴욕 증시가 연말까지 더 상승한다면 조정은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반기 경기 둔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과 고용 쇼크, 경제지표 하락 등도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고용 쇼크로 표현될 만큼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경제지표도 하락하면서 G2의 경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도 9월에는 조정이 있었습니다. 과연 올해 9월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결과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하는 바가 있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그런 영향들이 모여서 증시가 심심하게 흘러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의 주가 변화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국에는 오를 섹터인 2차전지와 급등 차트를 만들어준 종목까지 3종목을 뽑아봤습니다. 좋은 종목들도 시장의 큰 흐름에는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종목은 모멘텀은 충분하지만 증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의 방향성이 정해질 때까지는 짧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볼 종목은 2차전지 관련주 이수화학입니다. 이수화학은 정부가 주관하는 리튬 기반 차세대 2차전지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황화수소 관련 억제 기술을 보유하는 국내 유일 업체입니다. 그 외에 이수화학은 석유화학, 건설사업, 의학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8일 정부는 K배터리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신성장 먹거리로 2차 전지를 키우겠다는 목표 아래 국내 기업들이 2030년까지 연구개발비 20조 원을 포함 총 40조 6천억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으로 뒷받침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2차 전지 공급망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런 변화는 우리나라에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 기업의 배터리 점유율은 2020년 기준 34.7%로 37.5%인 중국에 이어 2위 수준입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반사이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차트 보겠습니다. 이수화학 일봉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면 8월 달에 시장 조정이 온으로 11,500원을 딛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정배열을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고 캔들상 확인해 보면 앞전에 저항 라인이었던 부분을 돌파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이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되고 내일도 다시 한번 올라간다면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수화학 주봉 차트입니다. 지금 정배열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점은 점점 내려오고 저점은 점점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13,000원에서 14,000원대 구간, 이 구간이 가장 매물대가 많은 구간입니다. 지금 이 상황처럼 계속 올라간다면 추세를 이제 상승으로 바꿔주면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가져와 왔습니다. 이수화학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 2022년과 2021년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앞전에 2009년과 2010년에 급등이 나왔을 때 거래량 없이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래량이 충분히 들어오고 있고 상승 삼각형을 보이고 있으며 장기 이평선인 120월선을 지금 지지라인으로 딛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세가 지금 전반적으로 차트상 바꿔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보고 있던 종목입니다. 다만 이수화학은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가지만 하락할 때는 빠르게 하락하는 종목입니다. 주식 초보가 대응하기는 어려운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증시의 방향성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수화학도 짧게 보기 바랍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이 나왔으니 주의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애경유화입니다. 애경유화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음극재 시장에 진출한 기업입니다. 그 외에 애경유화는 석유화학 제품과 그 안에 첨가되는 첨가제를 개발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제품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애경유화는 전지 소재 국산화를 위해 고용량, 고안정성, 고출력의 고성능 전지 소재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2차전지 음극재 첨가제용 하드카본 신규 특허를 국내에 등록했으며 이 부위 전지용으로 하드카본을 양산해 납품 중에 있습니다. 애경그룹이 화학 3사를 통합하여 애경케미칼로 출범합니다. 대상 계열사는 애경유화, AK캠텍, 애경화학으로 11월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2030년까지 매출액 4조 원을 목표로 화학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애경그룹이 화학을 주력 포트폴리오로 낙점한 것으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차트 보겠습니다. 애경유화 일봉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면 앞서 살펴본 이수화학과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골든크로스를 보이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시장이 안 좋았을 때 모든 종목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8월달의 하락은 있고 그 후에 차트 모양이 상승으로 올라간 것은 이 종목이 올라갈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세가 바뀌지 않는다면 충분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 같은 종목입니다. 애경유화 주봉 차트입니다. 올해 4월달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 후로 쌍바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쌍바닥을 잡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여기서 12,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앞전에 올라갔던 15,000원까지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정거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외인, 기관의 매도세가 강한데 이런 상황에서도 수급이 좋게 들어온 것은 좋은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애경유화 월봉 차트입니다. 2018년부터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이후로 다시 한번 추세를 상승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을 보여줬는데 지금 근 4개월 동안 옆으로 행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이 매물대가 많은 구간이라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져줘야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어쨌든 2017년, 2018년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경그룹은 유통과 항공 등에서 안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봉상 13,500원을 저항선으로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저항선을 돌파 못한다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2차전지 관련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종목은 차트만 보고 급등 가능성이 있어서 알려드리는 종목입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소개해드릴 종목은 엑셈입니다. 엑셈은 데이터베이스 튜닝을 위한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 판매와 컨설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7월에 카카오뱅크의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공급했다는 소식으로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차트 보겠습니다. 엑셈 일봉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일봉상 이동평균선이 가운데로 몰려있고 그 이동평균선들이 다 지지라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상 모양이 이제 상승으로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차트 모양입니다. 7월 말에는 카카오뱅크의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공급한다는 소식으로 25%까지 상승했습니다. 지금은 카카오뱅크 관련 모멘텀은 사라진 것 같은데 아직 차트는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좋은 거지, 이탈하게 되면 4,500원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점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엑셈 주봉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면 2021년 들어서 계속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박스권으로 계속 행보하고 있으면서도 지지라인은 이탈하지 않고 상단까지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항 라인을 돌파 못하면
지지라인까지 떨어졌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 박스권 상단까지 보는 박스권 매매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4,500원까지 떨어져서 이탈하게 된다면 추세를 바꿔준 거기 때문에 조심히 접근하셔야 하겠습니다. XM 월봉 차트입니다. 차트상 지금 2020년 코로나 이후로 추세가 상승으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올라온 만큼은 올라오지 못한 걸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이 구간이 2017년에 올라갔던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 5,000원 구간이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5,0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5,000원 구간이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지금 5,000원을 돌파 못하고 계속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배열을 만들었고 수급도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번쯤은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관심 종목으로 뽑아왔습니다. 다만 XM은 차트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와 익절가를 꼭 잘 잡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차트 종목이라 하면 모멘텀보다는 차트의 흐름만 보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짧게 보면서 공부하는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증시도 심심하고 지루한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9월 증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결과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증시가 재미없어도 미리미리 준비하며 곧 변화가 시작될 증시에 대비해야 합니다. 증시 상황과 종목들도 면밀히 살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좋은 정보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